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 옆에는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전할 소식이 바로 있죠. 네.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존 존스가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 선수의 은퇴를. 그것도 참 슬픈 것 같아요. 참 한 선수의 은퇴를 기다린다는 게. 물론 존 존스가 잘못했지만 저는 존 존스 솔직히 얘기해서 팬이거든요. 네. 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존 존스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을 다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파이터로서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존 존스가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첫 등장하고 4대 천왕을 다 꺾었을 때만 했을 때 그 포스는 진짜 그 모든 걸 다 보신 분들은 그 임팩트만큼은 진짜 부정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저도 굉장한 존 존스 팬이거든요. 근데 존 존스 은퇴가 조금 약간 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피하다가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얼티메이텀,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에 등에 떠밀려서 은퇴를 했는데, 여론은 지금 신났죠, 아주 그냥. 그렇죠. 지금 심지어 재밌는 게 UFC 가면은 헤비급 랭킹들이 다 플러스 원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인 거 마냥 지워버리고. 다니엘 코미어는 아주 진짜 신이 났어요. 아, 이 새끼 봐라. 이 자식 이런 놈이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돼 있는데. 제일 신난 둘이 찰스 소넨이랑 DC죠. 그니까요. 예. 둘 다 졌잖아요, 존 존스한테. 저희가 둘 다 존 존스 팬인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 존 존스의 그 초반 경기력 그리고 UFC 지배력은 저는 가히 진짜 대단하다 느끼고, 네. 그리고 루키 중에 임팩트가 가장 강하다? 전 맥그리거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루키로서는. 맞아요. 예. 하지만 뭐 그 선수가 했던 많은 일들은 미워할 수 없죠. 그리고 저한테는 또 미워할 수도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선수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어쨌든 진짜 계속 새로운 걸 보여주니까. 맞긴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뛰던 선수들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게 놀랍죠. 그만큼 루키, 즉 이제 23살에 챔피언, 최연소 챔피언이라는 기록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번도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최연소 챔피언보다는 음. 그 당시가 이제 UFC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이 모든 단체들이 무너지고 이제 UFC로 총집합하는 상황이라서 네. 과연 우리가 생각하던 라이트 헤비급의 1황은 누굴 것인가? 네. 왜냐하면 이쪽 단체, 이쪽 단체, 이쪽 단체를 한쪽씩 다 맡고 있던 축들이 UFC에서 만난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라이트 헤비급 4대 천왕 중에서 진짜를 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원피스처럼 뜬금없는 루피 같은 존재인 존 존스가 그 4명을 모두 다 꺾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좀 지고 있던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그때 당시 티토 오티즈는 사실 좀 이슈가 있어서 나가리가 됐지만, 그래도 티토 오티즈, 뭐척 리데, 뭐 리치 프랭클린, 뭐 이렇게 뭐 포레스 그리핀 약간 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4천왕 위에 또 있었는데 다 뚫고 올라왔어요. 예. 예.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료다 마치다. 음. 예, 그 스탠딩 길로틴. 맞아요. 저는 스탠딩 길로틴이 나온 것도 신기했지만 음. 저는 그때 이제 완전 라이트 팬이었으니까 네. 료다 마치다가 진짜 죽은 것 마냥 탁 쓰러지는 게 눈에 힘이 풀렸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예. 더군다나 존 존스가 사실 좀 험상궂게 생기긴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 어린 나이에 예. 진짜 죽은 거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세게 할 일인가? 이런 느낌으로 존 좀 존스 충격이었어요. 이 로토 마치다 전 같은 경우는 아마 4분짜리 그 인터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코치랑 이제 자꾸 로토 마치다한테 킥이 안 먹히니까, 뭐 당연히 맨날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은 그 로우킥이나 오블리킥, 그렇게 하단킥의 카운터는 원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로토가 잘 쳐내고 있었어요. 예, 존 존스가 킥으로 견제를 할 때 원투를 찔러주면서 왔는데, 그런 걸 카운터로 이제 페이크를 알려주면서 카운터를 맞춘 건데, 들어오는 원투를. 그러고 이제 길로틴을 걸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는데, 존 존스와 이제 목이 부서지는 걸 느낌을 받았다라는 음.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 저는 존 존스 진짜 인간으로서는 완전 별로지만 음. 파이터로서는 진짜 와 본능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한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그 음. 하나가 이제 DC랑 할 때 이건 DC도 인정했던 거죠. 감각적인 게 있죠. 예. 2타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DC가 스스로 얘기하기로도 예. 자기가 흔들리고 있을 때 자기의 머리를 2차전 예, 맞아요.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예. 바로 밑에를 레그 쪽을 때려서 예. 자기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DC가 그거를 데넨더슨이랑 할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존 존스도 레슬링 올림피안한테 그걸 썼고 레슬링 올림피안인 DC도 레슬링 올림피안인 댄 앤더슨에게 그걸 썼죠. 도대체 레슬링이 무슨 종목인가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약간 최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오치치전에서 네. 주먹이었나요? 아니면 아, 앞발을 내밀고 바로 이어지는 거. 바깥 안다리 아니면 바깥다리로 예, 겉다리라고 하나요? 유도에서? 예, 겉다리. 오우치가리인가 아마도 일본어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건 거의 무에타이식 예, 예, 클린치 테이크다운처럼 보여지는데 아름다웠죠? 예, 저 진짜 그거는 보면서도 저희 같이 봤잖아요. 네. 와, 진짜 본능적이다라고 느낀 부분이고, 뭐 실일간 잡을 때도 전 솔직히 좀 깜짝 놀랐고. 저도요. 근데 저는 실감 보면서 사실 존 존스가 굉장히 플랫풋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느리고 맞아요. 예전같이 본능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줄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느리다는 게 이제 둔해진 느낌이었죠, 그 당시에. 맞아요. 예, 둔하다는 말이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치 속도나 뭐 킥이나 그런 게 빠르다고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변칙적이고 좀 스마트하고 무에타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쭉쭉 뻗는 그런 스트라이킹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비급에 올라와서는 진짜 둔하고 느려졌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아 이거 되나 했는데 그냥 압살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아스피날과 존 존스가 해서 음, 존 존스가 이길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당시에 실일간이 좀 아스피날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헤비급에서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기술적인 스트라이커가 있을 수 있나? 이게 존 존스가 절대 안 통할 거다라 했는데 저도 안 통할 거라 믿었고 근데 그게 되고 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톰 아스피날이 존 존스한테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거 지금 절대로 존 존스가 은퇴해서 하는 말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엔 전 존 존스랑 아스피랑 붙었잖아요. 존 존스가 이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이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근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근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기쁜 건 당연히 이제 헤비급 정체가 풀려서 토마스 피날이 이제 챔피언이 됐고 네. 이제 좀 헤비급도 좀 이런 정체가 풀려서 이제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전 또 하나 좋은 건 저희 이제 UFC 뉴스 채널들 많잖아요. 유튜브에 특히 네. 한국에 국내에 네. 저 이제 약간 지쳐가던 참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존 존스에 관한 뉴스들을 계속 퍼 나르시니까 네. 전 약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저도요. 왜냐면 솔직히. 모든 뉴스를 다 보면은 사실 존 존스 물론 잘못한 거 맞지만 네. 약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저희 그 퍼나르고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그게 조회수가 된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존 음. 존스를 걸어놓고 뭐 존 존스 챔피언 자격 없어 막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나오는 건 알지만 너무 이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그냥 퍼나르니까 전 약간 좀 피로했었는데 이제 그 뉴스는 안 봐서 그 사실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뭐 새로운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피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짜증이 가끔 아 이거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은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인터뷰 있잖아요. 네. 데빌 존스 인터뷰. 자꾸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옛날 일, 그러니까 새로운 게 뉴스가 아니라 옛날 일들을 자꾸 일화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회상하는 뭐 특히 차에서nen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가끔 꺼내거든요. 예를 들면 존존스 우사다. 음. 유명하죠? 뭐, 그 옥타곤 아래 숨어 있었다. 예. 우사다가 와서. 뭐 그거 자꾸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찰스 소넨이 사실 좀 일침병이 있잖아요. 네, 좀 소신발언자. 예, 소신 발언자가 있고 물론 정말 일침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음, 저는 찰스 소넨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저는 DC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음, 은퇴하고 나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느끼고 사실 음. DC도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라 하지만 뭐 저희 나라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아니고 맞아요. 그 진짜 현역 때는 짜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미지가 좀 필요 이상으로 사실 존 존스 덕분에 이미지가 좋아진 찰스 소넨과 DC죠.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존 존스 잘못한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잘못한 링 밖에서의 일들은 확실히 과오가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링 위에서만은, 그러니까 옥타곤 아니죠. 링이 아니라. 옥타곤 안에서만큼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고트 1위예요. 1, 저도 2위를 다퉈요. 1위는 사실 저는 사실 항상 얘기하는 두 분 있죠? 앤더슨 실바랑 효도르. 그러면 어. 2, 3위를 다투는 거네요. 2, 3위를 다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세 명이서 계속 예, 붙어요. 1위에서. 어. 저는 존 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효도르와 앤더슨 실바 경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니 퍼거슨이 음. 게임 플랜까지 갖고 그 파이팅 IQ까지 갖고 있으면 네. 존 존스라 생각해요. 최종 진화 버전이라 생각해요. 맞아, 맞아. 예. 피지컬도 그리고 둘 다 길쭉길쭉 해가지고. UFC 8위가 이번에 펌펌 났잖아요. 얼마 전에. 네. 아마 거기서 아스피날이랑 시릴간이랑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서도 맞고 그 둘이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시리간이랑 하는 게 그리고 스타일적인 매치업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의견이 바뀌었는데 은간우랑 시리간이랑 할 때 저는 시리간이 이긴다고 일단 한 표를 던졌었거든요. 저도요. 카운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1, 2, 3라운드까지는 뭐 잉 물음표지만은 1, 2라운드까지는 저는 시리간이 가져갔다 생각해요. 나중에 아마 둘이 판정으로 은간우가 가져갔던 걸 기억하는데 은간우의 테이크다운도 있었고. 네. 그때 시릴간이 진짜 지금 아스피날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헤비급의 신인류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죠. 근데 헤비급이 그런 게 되게 많은 게 맨날 이 인재가 너무 없어가지고 항상 정체돼 맞아. 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사실 지금 좀 물갈이가 좀 됐는데 뭐 예를 들면 로젠스타이크나 좀 사람 뭐 데릭 루이스도 아직도 있네요. 데릭 루이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러시안 사람들 많죠. 볼코프, 파블로비치, 스피박 있고 알메이다 있고 그리고 커티스 블레이즈 있고 다 익숙하신 이름들일 거예요. 얼마 전까지 존 존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항상 하위급은 좀 사람들을 불러오기 힘든 게 있고 해서 옛날 선수들이 롱런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아직 타이투입 봐서 연패라고 있는 타이투입 봐서도 10위에 있고.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릴간은 그때 약간 신인류다운 모습을 보였던 게 음. 헤비급이 이렇게 빠를 수 있어? 헤비급이 이렇게 테크니션일 수 있어? 라는 느낌이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헤비급 복서 중에서 아마 알리를 보고 이런 말을 알리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 다른 헤비급 복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미들급처럼 움직이는 헤비급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이걸 시리간한테도 썼고 사실 아스피날한테도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저는 아스피날 잘하는 건 알겠지만 음, 그런 타입의 미들급 같이 뛰는 헤비급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건 UFC에서 음, 제일 먼저 했던 건 시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충격을 저한테 줬던 거는. 음, 예. 그때는 진짜 은간한테 지기 전까지만 해도 음, 와 드디어 헤비급에도 완성형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음, 저는 존 존스 최근 5년 동안 한 말 하나도 인정 안 하거든요. 하나도 옳은 말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옳은 말은 존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스피나 나 하나 보고 있다가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의외로 업셋당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음.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존 존스 입장에서는 나 이제 그만 쳐다봐 나 무서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수 있지만 사실 진짜 토마스 피날 존 존스만 보고 있다가 시일간 이런 애들한테 먹힐 수 있는 게 음, 이 모든 선수들은 아스피날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음, 이래서 뭐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챔피언이 그렇기 때문에 음. 롱런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근데 토마스 피날 이제 뭐 사실 이력서를 보면은 다들 1라운드 초살키요 이러고 너무나도 빠르고 파워풀하다. 그 심지어 그래플링도 좋다. 라고 사람들이 좀 올려치기 하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헤비급에서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고 이런 케이스들은 항상 좀 엎어지는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토마스 피날 아스피날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뭐 1라운드 다 KO 초살 KO라는 점에서는 셰인 카인이 그랬거든요. 셰인 카인이 그래서 타이틀전을 받았어요 옛날에. 근데 브록 레스너랑 했는데 1라운드에서 셰인 카인이 압살해서 레스너가 야 이거 이러다 지겠다. 근데 2라운드 되니까 이제 완전 엎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잡을 수 있는 선수가 그런 브록 레스너 같은 선수가 없긴 해서 오래 네. 갈 것 같긴 한데 아마 다음 상대는 시릴간이 될 것 같은데 시릴간이 저번 경기 볼코프와의 경기에서 좀 판정 논란이 있었고 네. 데이나 화이트도 이거는 판정 논란이다. 볼코프 너가 이긴 경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데이나 화이트가 이 경기를 시릴간과 아스피날 경기를 맞춰줄지는 모르겠네요. 자기도 이게 불공평한 결과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 돈 되면 근데 할 만한 선수가 지금 시리가밖에 없기도 하고 스타일적으로 저는 매치업이 굉장히 둘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 음, 말을 계속하게 되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좀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네. 존 존스 은퇴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그 선수의 좋은 커리어를 떠나서 말년에 추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최악의 은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꺼지라고 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은퇴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나요? 추방 아닌가요? 추방이에요 추방. 어. 아 저는 사실 존 존스 은퇴하면은 음. 좀 헌정 코너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 있고 아마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진짜 좀
꼴값이긴 한데 존 존스랑 은간호 PFL에서 한번 했으면 진짜 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 진짜로 둘은 돈 많이 진짜 많이 벌 거야 그러면. 그 PFL 사장이 맞춰줄 거예요 분명. 거기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100% 맞춰줄 거예요. PPP 다 거의 몰빵해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많은 경기들이 있었죠. 네. 바쿠에서 열린 코리안 나이트. 음. 저는 약간 스포지만 한국 선수 세 선수 다 이길 줄 몰랐어요. 음. 예. 그리고 다 압도적으로 이겼죠. 논란 없이. 그렇기는 논란이 하나 있긴 했었죠. 예. 음.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 네. 일단 고석현 선수와 오반 엘리엇 선수의 경기부터 얘기하자면 네. 30대 27 만장일치 판정승 뭐 할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리틀 매미. 예. 이게 저는 솔직히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플링 가져오니까 완전 이제 김동현을 녹여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맴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약간 삼보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조금. 어, 예. 그 유도 선수 출신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약간 이슬람처럼 이제 그렇게 다리를 톡톡 건드려 주다가 무게중심 바꿔주는 스타일이지 아예 파리지안처럼 그렇게 카로 파리지안처럼 그렇게 유도를 베이스로 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삼보 스타일 선수들이랑 비슷했어요. 예, 맞아요. 저도 음, 막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못 느꼈지만 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김동현 선수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음, 완전 데칼코마니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고 맞아요. 이 경기가 이제 오반 엘리엇이 마이너스 485로 음, 이번 카드에서 가장 큰 배당 차이였거든요. 네. 근데 완전 화끈하게 그냥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너무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30대 27 충분히 나올 만하다 생각하고 음, 이제 논란은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왔죠. 네. 제가 까먹고 얘기 못했는데 고석현 선수 경기 전에 이스마일 나우르 디에프 선수와 박준영 선수의 경기도 있었죠. 네. 이 경기가 이제 중간에 취소될 뻔했는데 다행히 박준영 선수가 이 경기를 재개했고 전 사실 그때만 해도 조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음, 어쨌든 눈이 커팅이 났고 1라운드에 박준영 선수가 물론 1라운드를 가져가긴 했지만 초반에 좀 거리 싸움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우르디에프가 생각보다 타격이 좋더라고요. 원투가 물론 네. 단조롭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또 당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또 베테랑스럽게 레슬링을 섞어주면서 경기 운영으로 가져갔고 사실 이 경기는 박주영 선수가 가져가야만 하는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머니 파이트나 아니면 랭킹으로 갈 수 있는 파이트가 전혀 아니고 이것까지 지면 사실 그 파이트로 가는 단계에서도 아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허들들이 있었죠. 예, 아이포크 두 번과 그 근데 니킥까지 그 있었는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아이포크 두 번은 예, 니킥과 엮여서 같이 욕먹고 있는데 그 두 번은 약간 저는 고의성이 고의는 아니었던 것 없어서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뭐 아무튼 근데 경기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예, 이기는 데서 좀 어려움을 줬었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라운드 니킥 같은 경우도 나우르디에프가 얘기하더라고요. I didn't see. 나 못 봤다고. 근데 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음. 그리고 그게 이제 감점 2점 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전 딱 정당하게 페어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다. 음. 왜냐하면 2라운드를 3명이 저지 모두 다 10대 9로 나우르디에프한테 줬거든요. 근데 네. 이게 2점 감점이 되면서 박주영 선수가 오히려 지고도 이긴 점수적으로 이건 당연히 정당한 거지만 지고도 맞아요. 이겼기 때문에 이전 감점 맞아요. 해야 돼. 예, 그만큼 심했고. 왜냐면 이 경기를 박주영 선수가 그만뒀어라도 박주영 선수가 이기는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줘서 고맙고, 음. 거기에 대한 승리도 챙겨서 좋았죠. 이제는 진짜 랭커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대로 랭크 못 받고 그냥 계속 쭉 이렇게 쳐주기만 하는 선수가 되면은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사실은. 예. 더 이상 이제는 진짜 랭킹 가야 돼요. 맞아요. 한 명이라도 주고 실패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런 포지션도 괜찮은데 예. 주긴 그냥 줘야 아예 돼요. 냅다 이번 경기 갑자기 끝나고 영어로 그냥 내 싸냐 이러면서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라도 주먹 끌어야 돼요. 진짜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아데사냐 다시 불러내던가 뭐 예, 그런 식으로라도 어그로라도 끌어야 돼요. 어쩔 수 이번에 없어. 이번에 고석현 선수가 코빙턴 불러오듯이 예. 예, 컴퓨터는 근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석현 선수랑 굉장히 붙을 만하는 왜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또. 그 김동현 선수의 마지막 파이터 코빙턴이었고 예, 코빙턴이 그 좀 하락세잖아요. 그 약간 이런 드라마까지 연결이 맞아요. 되면서
예. 박준영 선수도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뜬금없이 갔어야 돼요. 아니 그냥 아예 냈다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 부르던가 아니면은 뭐 웰터급에 있는 선수 보고 미들급으로 당장 올라와. 나는 붙자. 약간 그런 콜라서 해야 돼요. 이슈가 돼야 돼. 예. 한국에서야 뭐 이제 탈춤 추고 뭐 이제 약간 이겼다 띠발 이거 해가지고 유명해지긴 하는데 사실 박준영 선수 아얀토트 이렇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누가 안 와요. 그렇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 경기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잽이 좀 기가 막히긴 하는데 그 정도? 맞아요. 사실 그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땐 그건 좀 아쉽죠. 어. 차라리 진짜 코빙턴을 부르든 누굴 부르든 예, 뜬금없이 뭐 콜라 해야 돼. 예, 뜬금없이 진짜 누굴 그냥 잡아내서 예. 어쨌든 이슈가 되어도 코빙턴도 저희가 유명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방출 1순위였다가 인생 역전된 것처럼 지금 뭐 사실 황인수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션 스트릭랜드랑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 진짜 션 스트릭랜드 역대급. 그러니까 입을 털어요 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진짜 황인수 선수가 이제 밈이 돼가지고 누구누구 저한테 진짜 죽습니다. 약간 이런 밈이 됐었는데 밈이라도 돼야죠. 그쵸. 결국 밈이라도 돼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저희가 그 전에도 바티스타 얘기했었고 예. 어쨌든 그렇게 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음. 일단 유명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황인수 선수 자체가 그리고 뭐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기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화끈해요. 펀칭 파워가 굉장히 있는데 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재밌기 때문에 3초 KO나 5초 KO 패도 있는데. 예, 그 본인 자세 그 예. 쿠쿠라고 하죠. 목이 이렇게 밥솥처럼 돌아가는 그런 밈 아닌 밈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이것도 재밌는 선수니까 그쵸. 또 기용할 만하지 않을까. 그 다음 경기 커티스 블레이즈와 리즈만 쿠니에프도 여기도 좀 논란이 많았죠. 네. 리즈만 쿠니에프가 저는 몰랐는데 해설위원이 한 얘기대로 음. DWCS 바로 전 경기에서 음. 약물 5개에서 6종이 걸려버려서 네. 근데 꽤 최근이거든요. 23년 4월이니까. 네. 근데 UFC에서 이걸 받아줬더라고. 저는 사실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데나 화이트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우린 복싱과 다르다. 우리는 되게 뭐 클린한 단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아무리 이 선수가 탐나도 이런 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음. 사실 한두 정도 아니고 네. 5개에서 6개면 거의 보디빌더 수준이잖아요. 그쵸. 예. 아, 참 받아주면 안 됐었다고 느낀. 약간 굳이 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느꼈는데 전 데이나 화이트가 확실히 이걸 엔터테이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런 데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즈반 쿠니에프 선수 자체가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나라? 그 예, 나라인가요? 예, 그 나라죠. 아, 다게스탄. 불공국? 예, 다게스탄 출신이고 저희가 이게 저번 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황상 의심이 조금 되네요. 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 지금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안칼레프와 같은 체육관.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선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일까 했는데 수영 안칼레프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수염을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아, 그, 그래요? 예, 어. 스타일이 둘이 비슷해요. 둘이 다 타격식이고 음. 물론 타격다운 디펜스 좋습니다. 음. 저는 좀 좋았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스피날, 시릴간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약간 린한 네. 체격이 다부진 헤비급들이 많은데 네. 오랜만에 로이 넬슨 형, 아, 조금 예, 통통해요. 아, 배가 좀 튀어나오고 물론 로이 넬슨만큼 배가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오케이. 그 재밌, 일정 감점. 예. 그리고 이제 헤비급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선수고 네. 커티스 블레이즈가 저는 이 경기 커티스 블레이즈가 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게 1라운드는 커티스 블레이즈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모든 3명의 저지가 커티스 블레이즈 줬고 네. 2라운드는 확실하게 리즈반 쿠니프가 다 가져갔고 음. 3라운드에서 갈려요. 2명의 저지가 커티스 블레이즈를 주고 1명의 저지만 리즈반을 주는데 저는 이게 왜 블레이즈한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클린치 싸움에서 좀 시간을 오래 가져간 거? 음. 굳이 얘기하자면 음.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예. 컨트롤 타임이 좋았다. 예, 왜냐면 끌고 내려가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굳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몇 네. 번이나 강조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럼 저희가 이거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빠르게 메인 이벤트 2경기 리뷰를 해보죠. 네. 라파엘 PGF와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즈입니다. 라파엘 PGF는 랭킹 11이고 바하몬데즈는 랭킹 15위였다가 뭐 지진 않았지만 그냥 아무래도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 밀려난 케이스였죠. 음. 그래서 랭커가 아니지만 사실상 랭커인 선수와
맞붙게 된 겁니다. PGF는. PGF가 또 이제 3연패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사실 첫 패 감독과의 패는 그 패라고 보기도 좀 힘들긴 한데 부상이니까.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진 건 진 거니까. 그쵸. UFC의 그 3연패 룰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겨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바하몬데즈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어, 피지컬적으로 조금 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게 분명히 레그랑 바디 섞어주면서 풋워크로 이제 블리츠 하면서 케빈 가스럼처럼 들어가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만 맞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레그킥을 차긴 차고 바디도 섞어주긴 섞어주는데 굉장히 침착했어요. 맞아요. 예, 저는 그때 지금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지? 했는데 그냥 계속 두들겨 주면서 기다렸다가 냅다 그냥 찌르더라고요. 그냥 크게 이제 풋워크를 벌려주면서 냅다 찔러주는데 파워샷만 찔러주더라고요. 예, 셋업 없이 그냥. 저도 확실히 음, 침착하셨다고 느끼는 게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 게이츠와 음, PGF 2차전 리뷰할 때 얘기했던 건데 PGF가 약간 어쨌든 3연 2연패를 하고 나서 아, 조금은 변화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 부분이었죠. 네, 조금은 약간 침착한 모습 보인다. 예전에는 진짜 강강강강했잖아요. 네, 무조건 들어가서 너가 깨지냐 내가 깨지냐 보자. 예, 내가 깨지면 내가 지는 거고 너가 깨지면 너가 지는 거다였는데 예. 포켓 싸움을 좋아했죠? 게이츠전부터 약간은 수싸움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근데 음, 저는 이게 그냥 게이츠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음, 확실히 한 번 더 알을 깨는구나라고 느낀 게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하몬데즈와의 경기에서 자기의 강점만 살리고 약점은 확실하게 깔끔하게 버린 느낌이에요. 예전같이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깨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자기가 깰 수 있을 거라고 느낄 때만 들어가서 깨고 아니면 그렇게 크게 먼저 공격을 걸지 않는 느낌? 그리고 특히 바하먼데즈가 워낙에 크니까 또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솔직히 제가 생각한 이게 롱 파이터들을 잡는 전 정석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아데사냐와 요엘 로메로전이 있거든요. 차분하게 가주는. 그럼 노잼 경기가 되고 결국에 아데사냐가 이겼죠. 계속 그냥 레그킥 차고 돌아주니까. 그러면은 그 이기는 게 없는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PGF는 거기서 이제 파워샷을 때려줄 때, 이게 빨아들인다고 하거든요. 좀 비속어로. 농구에서는 이제 이걸 그래비티라고 하죠. 예, 음, 자기한테 오게 만드는. 네, 맥그리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맥그리거가 그걸 잘했고 PGF가 이번에도 적당히 때려주면서 먼저 들어와라.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는 그런 이제 그래비티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칫하면 노잼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풀었어요. 저는 PGF의 클래스를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음, 보통 키 작은 선수가 키 큰 선수 잡아갈 때 음,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리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음, 아예 처음부터 거리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바하몬드즈가 그 거리를 잘 못 잡겠으니까 계속 스위치를 전환해줘요. 네, 자기가 거리를 잡고 싶으니까 헷갈리게 만들려고. 왜냐면 거리 싸움은 바하몬드즈가 유리하긴 하니까 네, 신체 조건이. 근데 PGF가 볼 또 같이 스탠스를 바꿔줘 헷갈리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PGF가 이긴 거죠. 거리 싸움 확실히. 마지막에는 한 2라운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리 싸움이 완전 파악됐는지 네, 스탠스도 잘 전환 안 하고 그냥 잘 맞추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근데 바하몬드즈도 2라운드 때부터는 안 통한다 느꼈는지 레슬링을 들고 나왔고 네, 한 가지 아직은 좀 아쉬운 거는 PGF가 앞면이 확실히 많이 비어요. 아직도. 네. 예, 그건 아직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커버링이 조금 아쉽죠. 예, 네, 노련미는 생겼어요. 확실히. 네. 예전처럼 막 계속 강하게 안 나가고. 아무래도 이제 전에 해왔던 스타일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고의 방어 공격이거든요. 특히 이제 MMA에서는 그런 면이 이제 돋보이는 거는 사실 레슬링이 돋보이죠. 냅다 들어가는 이런 테이크다운이 오픈되지만은 그거에 니킥 맞추면 되지 않나? 어퍼컷 맞추면 되지 않아? 하는데 그런 공격적인 게 들어오면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PGF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적인 면에서도 워낙에 거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포켓 안에서 싸우는 이제 클린치 싸움에서도 워낙에 좋아하니까 결과 잘 나오니까 이런 차분한 싸움을 할 때 커버링이 아쉽더라고. 맞아요. 예. 확실히 이번에도 많이 맞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줬고 예. 2라운드 이제 바하몬드즈가 레슬링 섞어주면서 PGF가 약간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마지막 한 1분 남았을 텐가? 음. 카운터 테이크다운을 한 두 번을 걸어주고 네. 그냥 점수만 딱 뽑아먹고 굳이 눌러놓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눌러놓고 확실하게 테이크다운 됐구나. 일어나. 난 음. 점수 다 빼먹었으니까 이거 보고 이 선수가 확실히 노련해졌구나. 네. 딱 자기가 질 것 같으면
테이크다운으로 해서 점수만 딱 쏙 빼가고 예전엔 그런 모습 없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경기가 사실 그런 경기인 것도 있을 거예요. 예, PGF한테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3연패 음. 이게 룰이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끊어내야 돼요. 암묵적인 룰이죠. 생드니가 그거를 한번 저번에 네.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상대 선수. 저는 그 캐네디안 선수. 카일 프라플렉. 예. 예, 그런 식으로 이겼죠. 노잼이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이겨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3연패를. 예. 제가 아까 PGF 아직도 경기 운영은 좋아졌지만 안면이 빈다는 얘기를 했지만 바하몬데즈 저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이렇게까지 약한 줄 몰랐는데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좀 확실히 강화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경기는 크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이제 메인 이벤트가 저희가 할 얘기가 많죠. 라서방 자마알힐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도 생각보다 저 예상이랑은 다르게 흘러왔고 라운트리가 좀 압도적으로 이겼죠. 네. 전 조금 시작부터 리듬이 아예 칼리 라운트리의 리듬이었죠. 예 음.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 잠깐 하고 싶은 게 음. 라운트리가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페레이라한테 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죠. 물론 경기는 졌지만 워낙에 둘이 할 때 랭킹이 낮은 선수였고 그런데 저는 단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페레이라가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예. 뭐 페레이라랑 더 잘 싸웠다고 해서 라운트리가 더 나은 선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맞아. 확실히. 예. 그리고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 근데 이번 경기는 특히 좀 라운트리의 장점이 돋보이고 그리고 자말힐 거품론이 사실 조금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그 말꺼는 죄송한데 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기운 얘기를 왜 했냐면 예. 주가가 올랐고 이번에 쇼츠도 받았잖아요. 예. 커스텀 쇼츠 네. 네네네네네. 혼자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혼자 처음 봤어요. 받았어요? 예, 아. 전 자마일도 받은 줄 알았는데 자마일은 일반 쇼츠 있고 전 이걸 기준을 몰라요. 그리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자마일이 들어가고 라운트리가 되게 천천히 그냥 들어오면 들어와 봐라 하면서 이제 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가드를 올리잖아요. 천천히 네. 이런 것까지 라운트리가 진짜 요즘 기세가 살았구나. 맞아요. 예, 흔히 진짜 얘기하는 진짜 상승세예요. 뭘 해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짜치는 거잖아요. 네. 라운트리도 확실히 자기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아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어가자면 저도 자마일 힐이 약간은 이제 거품론이 저는 거품론 안 믿고 싶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 두세 번인가 세 번이나 제가 강조했더라고요. 거품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떨어진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버지.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네. 거품이라기보단 그냥 부상으로 인한 기량자. 기량 저하라 생각해요. 음.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타이리스 할리버튼, 릴라드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아킬레스건 3명 다 끊어졌는데 네. 샤라웃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진짜 아킬레스건이 저는 진짜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전 진짜 아킬레스건 끊어진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도 전 신기해요, 사실. 자마릴이 사실 아킬레스건 끊어지기 전에도 푸도크가 뭐 좋은 편은 아니죠. 푸도크 마니아. 저희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편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사실 푸더크에만 기량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무게중심이나 예, 이런 거. 무게중심이나 그 음. 반응 속도 특히 NBA 맞아요. 선수들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네. 공격은 어느 정도 복귀가 되는데 그 네. 스타일을 바꿔서 안 되는 게 수비가 안 돼요. 이 음.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드 스텝이 안 밟히거든요. 음. 전 이번에도 느낀 게 왜 제가 이번에 아킬레스건이라 느끼냐면 음. 라운트리의 그 붕붕 훅 있잖아요. 아, 강력해요. 제가 여기서 도끼훅. 예, 야.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력한데 아. 몇 개는 사실 맞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몇 개는 그냥 주는 훅이거든요. 예. 원래 이거를 제일 잘했던 저희 선수 중에 있죠. 반달레 실바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부 찬친도 가끔 했어요. 옛날에 프라이드에서. 근데 실바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원래 이게 사실은 몇 개는 버리는 훅이거든요. 버리는 훅이 맞더라고. 예, 예. 전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아킬레스건 후유증이라는 스탠스를 고수하는 게 아. 이게 그냥 앞뒤로 못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을 해도 몸이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킬레스건 끊어진 선수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까지 수비를 잘했다가 왜 갑자기 수비를 못 해지냐면 난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응의 템포가 ตึง이렇게 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몇 개는 맞을 만한 게 아닌데 맞아서 그리고 또 그런 펀치 한 번씩 맞으면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운트리가 더 잘 싸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 흐름이 저는 흐름이 아예 라운트리 흐름이었어요. 예,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라운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흐름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코치가 게임 플랜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그래서 저는 라운드 바이 라운드를 중요시 하는데 모든 흐름이 다 라운드였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그나마 줄 수 있으면 1라운드? 음. 그나마 줄 수 있으면? 음. 근데 이제 라운트리가 1라운드도 그렇게까지 조급하지 않더라고요. 네. 딱 보이는 게, 아, 나 5라운드까지 갈 거야. 나 장기전 갈 거야라고 느끼는 게 1라운드부터 자마일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앞서 나간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레그킥 놔주고 레그킥 차주고 이런 이제 계속 해설위원들이 종종 얘기하는 표현 적금을 쌓았죠.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마일이 안 그래도 아킬레스건이 안 좋은데 네. 레그킥마저 묶여버리면 아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느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파워 레그킥이었죠? 예 톡톡이 아니었어요? 그거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파워 레그킥 환장하죠? 예 게이치스러운 예, 제가 진짜 레그킥 진짜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약간 레슬링, 그래플링 약간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다음에 있을 UFC 경기 얘기하면서 조금 더 딥하게 할 건데 제가 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진짜 레그킥을 엄청 좋아했어요. 맞아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진짜 예. 그 부러질 듯하게 차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레그킥 KO 하이라이트 본 적도 많아요. 맞아 저한테 막 펫베리가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저한테 보내준 적도 있고 음. 전 이제 그 당시에 무조건 깔끔한 스트레이트 원투 예. 그리고 환장했고 글로리에서도 지금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라이진이나 뭐 글로리나 뭐 이렇게 레그킥 KO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부러지는 건 아니고 붓게 올라서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중량급에서 나오는 그런 파워 로우킥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런 걸 하면 베이지는 사실 그리고 게이지랑 알도가 그걸 잘하거든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라이트급도 경량급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중량급에서 나오는 그 레그킥을 좋아합니다. 저는 미들급부터 이제 중량급에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도. 예. 뭐 이 경기 약간 흐름이 굳이 얘기하자면 토프리아가 맥살로웨 보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토프리아가 레그킥으로 잠식시켜 놓고 네. 푸더크를 다 잠가 놓은 다음에 이제 브롤링적인 정말 큰 파워 펀치로 죽인 건데 물론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자마리는 안 쓰러졌고 네. 맥살로웨 쓰러졌다 정도 차이지 약간 비슷한 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특히 자마이릴이 아무래도 약간 카운터를 잘 치는 편이잖아요. 약간 뒤로 빠져서 물론 무게중심을 앞에 두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다리가 묶여 있으면 뒤로 빠져서 카운터를 못 치니까 오히려 자말힐이 아까 얘기했던 빨아들인다 그래비티적인 싸움을 자말힐이 걸어도 라운트리가 막상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 카운터 쳐야 되는데 일단은 백스텝 하기 바빠서 카운터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대로 계속 들어가다가 자마일을 카운터 한 번 나올 것 같은 데라 했는데 결국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건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확실히 반응 속도가 느려졌구나. 예, 왜냐면 백스텝을 하고 나서 그게 반응이 된 후에 이제 카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들어오는 걸 조금 방해를 해줬어야 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네. 반응 자체가 느려버리니 그쵸. 예. 본능적으로 자기 머리에서는 도망가야지 할 수 있지만 예. 뭐 다리가 반응 안 한 걸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아니 차라리 길리치를 살리던가 뭐 그쵸. 잽 게임을 들고 오던가 예. 맞아요. 차라리 잽으로 그냥 뭐 왜냐면은 레그킥 들어왔잖아요. 잽 날리다가 잽이 얼추 잘 맞으면 그대로 원투 날리면 되는 거예요. 레그킥 카운터로. 실제로 5라운드에서 좀 잽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뻔한 상황이 있었죠. 그걸 1라운드 했어야지. 그렇죠. 적어도 2라운드에서. 적어도 2라운드 맞아요. 예. 진짜 정확해요. 적어도 2라운드에서는 했어야 돼요. 근데 자마일이 레슬링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저는 라운트리한테 레슬링 걸어도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타격 대 타격 싸움이니까 내가 여기서 밀리고 싶지 않다는 고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 나름대로 괜찮은 타격가인데 저는 자마일 복싱 진짜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네. 물론 이제 군님도 아시다시피 주짓수를 잘한다고 MMA 주짓수를 잘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자마일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의 복싱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굳이 이거를 끌고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 고집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3연패 룰을 PJF에서 자마일이 이제 그 저주를 받았죠. 예. 이제 다음은 진짜 누구랑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이제는 아마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아마 유튜브에 한번 영상 나오잖아. 페레이라한테 또 글러브 한번 던지고.
나완마 약간 페레이라 전 진짜 저한테 죽습니다. 영상이 아, 뜨지 않을까. 6명의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머니 파이트가 필요한데 지금 네, 라이트 헤비급에 머니 파이트가 많이 없어요. 사실 페레이라죠. 뭐 예. 하여튼 또 글러브 던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하기도 싫은 페레이라한테. 네. 유르 프라우체카랑 아마 라운트리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페레이라는 앙칼레프랑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는 순서는 사실 지금 페레이라를 무조건 앙칼이랑 리매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페레이라가 이 리매치의 결과에 따라서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붙여주는 게 맞고, 그리고 프로아츠카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어요. 프라우체카 같은 경우는 이제 족쇄가 풀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겼으니까. 아, 그것도 그건데 아, 이틀 전인가 이제 졸업을 해서 예? 대학교 졸업을 해서 아, 대학원 졸업을 해서 맞아요. 두 번째로 네, 가장 유명한 학교였나? 이제 체코에서 예. 그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경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음, 이제 졸업을 해서 경기 다시 뛸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아마 라운트리와 경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상성으로 따지면 프로치카도 약간 안면이 비는 스타일이라 일부러 비워놓는 것도 있죠. 예.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나 안면 비었다. 근데 레거킥에 또 당하면 그게 약간 그거예요. 미국 영화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은퇴한 참전용사 있잖아. 특수부대. 특수부대 요원이 문 열어놓고 그냥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아 도둑들아. 네, 클린, 잠안 자고 기다리는 거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느낌의 그렇죠. 네, 영화에서 문 다 이제 열어주고 이제 다 창문도 열어주고 네, 차키 이렇게 앞에다 두고. 저번에 UFC 300에서 라키치랑 했을 때 다리가 많이 묶였잖아요. 네, 유리 프로치카가 레거킥 많이 맞고 맞아요. 그래서 상성상으로는 라운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습관이 그게 앞다리에 힘을 그러니까 무게를 실어주다 보니까 잘 묶여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또 묶인다고 티를 안 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페레이라전에서 저는 그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툭툭 치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도 무게를 계속 싣더라고요. 뭐 중간에는 나중에 후반 가서는 스탠스 바꿔주기는 했는데, 근데 실제로 넘어졌죠? 맞아요. 계속 고집 부리다가. 예, 진짜 한 고집해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거 계속 이렇게 실어주고 있으니 그거밖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밖에 변칙 파이터인데 변칙 파이팅밖에 못하는 그런 야수적인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다음 저 예, 이벤트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미 위해서 이건 편집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 온님 생각에 지금 사실 나해가 어지럽잖아요. 어지럽죠.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예. 지금 존 존스가 다시 감량하고 라이트 헤비급 지금 상태로 넘어와요. 정리 가능합니까? 와, 지금 나해 4명을 뽑을 수 있죠 저희가? 프로아치카, 자말린에서 아웃, 정말 라운트리, 앙칼라에프, 페레라 이렇게 4명이라고 생각해요. 순서대로 정리 가능합니까? 저는 나이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많이 솔직히. 비슷하긴 한데 저는 어. 국내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 빼면 다시 돌아옵니까? 예전 속도? 그건 뭐 본인 판단하에. 80%만 돌아와도 어. 3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3명은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오케이. 예. 어쨌든 4승 1패는 할 것 같아요. 근데 4승 전승은 좀 힘들고 음. 4승 1패는 할 것 같아요. 3승 1패는 할 것 같아요. 정리는 그래도 얼추 가능하다. 얼추 가능하다. 음. 근데 워낙에 지금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 존 존스 때랑 다르게 다들 커요. 확실한 건 앙칼레프는 이겨요. 쉣. 예, 확실한 건 앙칼레프는 이겨요. 앙칼라이프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어, 존 존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근데 이번에 은퇴하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저 한번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예, 존 존스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반대로 어.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거잖아요. 전 매일 생각합니다. 예, 누가 이깁니까?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다음 경기로 넘어가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몇 패 할까 할 것 같은지만 전 다 이길 것 같아요. 편집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 경기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드디어 UFC 317이 열립니다. 이게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인데 제가 이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음. UFC가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제일로 크게 여는 행사래요. 네. 예, 있는지도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벌써 13년째인데 그래요? 예, 그 주간 동안 어. 이제 뭐 월요일에는 뭐 진짜 페어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열고 베가스에서 하나 보네요. 예, 팬 참여 행사도 많이 열고 네. 뭐라고 하죠? 약간 락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명예전당 헌액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마지막을 UFC 317로 이번에는
마무리를 하는 형태인데 메인 카드가 좀 약한 편이죠, 사실. 쓰레기 카드예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예. 얘기해서 끼워 맞추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일리아 토프리아랑 올리베이라 또 아니에요. 그냥 토프리아 맞춰주기식 카드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반터자 같은 경우도 화 날 거예요. 왜 나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넣냐 항상. 근데 플라이급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그래도 좀 짜증은 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챔프인데 자기도. 그렇죠. 메인 카드 첫 번째 경기부터 저희가 프리뷰 한번 해보죠. 네. 페이튼 텔벗과 펠리파 리마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어요. 이번 경기는. 이번 벤터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에 띄는 선수들도 아니고 그 펠리페리마 같은 경우는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튼 탈벗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 모르는 선수라 가지고 경기를 본 적도 없어요. 텔벗은 아마 그걸로 아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 명치 쪽에 음. 엄청나게 동그란 원 같은 문신이 있어요. 그게 음. 자신의 공허함을 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호. 예, 약간 좀 타겟 같은데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DWCS 포함 4승 1패인데 음. 약간 셔노멀리로 연상시키는 타격가예요. 그래서 베이나 어, 화이트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하나의 아들? 근데 이 1패가 네. 마지막 최근 경기에서 졌어요. 음. 그래서 아마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상승세가 좋았다가 한번 꺾이고 이제 좀 약간 주가가 멈추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텔벗이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 타격을 보였다가 네. 그 마지막 경기 진 경기가 하오니 바르셀로스인데 이 선수에게 이제 주짓수와 그라운드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 경기에서 숙제를 안고 진 거죠. 그래서 음. 이거를 과연 이 선수가 보완해올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굉장히 젊은 선수기도 하고 그 패트 탈벗은 사실 제가 그냥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하면은 벤턴급 치고는 조금 네. 리틀빗 큰 편이다. 음, 조금 코리 샌드급은 아닌데 벤턴급에서 사실 178은 좀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네, 신장 측에서는. 오말리 같은 느낌이죠. 음. 근데 아예 이제 피지컬로 이제 찍어 누르는 선수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똑같이 둘 다 펠리페리마도 그렇고 페이튼 타브도 그렇고 지금 굉장한 젊은 선수들이라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분은 좋아요.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메인 카드에 낀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UFC가 워낙에 그냥 돌려먹기 식으로 쓰레기 카드들을 많이 뱉어놓기 때문에. 노령화되고 있기도 하고. 예, 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UFC 이전 전승이고 네, 이 선수는 또 탈벗이랑 다르게 예, 데뷔전에서 1패를 하고 네. 지금 14연승 중입니다. 14승 예. 1패. 14승 1패. 그러니까 예. 1패를 하고 14연승 중. 어, 예. 그리고 텔벗은 지금까지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 경기를 패한 거고. 네, 그러니까 둘이 좀 반대인 거죠. 네. 리마도 정보가 많이 없지만 한 경기당 평균 테이크다운이 1.17개라서 역시 그 브라질 소속 예. 못 속이네요. 예. 예, 완전히 레슬러라고 보긴 어렵지만 예. 어쨌든 레슬러 기반 타격가처럼 음, 보입니다. 음, 그리고 평균 서브미션 시도도 1.14개로 일단 눕히면 시도는 한다. 음, 음, 텔버 선수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빠르게 넘어가자면 네. 이 선수가 프랭크 오션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어, 좋아하시는 프랭크 오션? 그래요? 예. 되게 친해서 예. 연문설도 잠깐 돌았어요. 아, 그래요? 둘이 예. 그렇게 치네요? 예. 부럽다. 프랭크 오션이 제가 저번에였나? 어떤 이벤트에서 와서 응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프랭크 오션이 또 이제 그런 성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둘이 좀 그렇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그니까 그 가슴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예, 그 이제 프랭크 오션인 거죠. 아하. 예, 그런 설이 있었어요. 예. 예. 뭐 다른 것도 채워주겠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브랜든 로이발 랭킹 1위 브랜든 로이발과 조슈아 반의 경기죠. 이 경기가 원래는 브랜든 로이발과 마넬캅의 사실상 넘버원 컨텐더 음. 경기였는데 마넬캅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조슈아 반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조슈아 반이 UFC 316에서 경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겼어요. 근데 이제 마넬캅이 나갔잖아요. 네. 경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 숏 노티스 오퍼를 받았어요. 진짜 슛 노티스네요. 예, 2주 반. 심지어 이게 놀다가도 아니고 음. 어쨌든 경기를 하고 나서 이 경기가 또 초살 KO도 아니었거든요. 한 2라운드인가 3라운드까지 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회복도 안 한 상태에서 나 받겠다 이 경기 해서 음. 받아서 2주 반 만에 다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충분히 받을 만한 게 조슈아 반이 11위거든요. 네. 근데 브랜든 로이발이 1위다 보니까 노릴만 해요. 놓치고 싶지 않겠죠. 이 근데 기회에. 공교롭게도 지금 배팅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 치고는 예, 예. 로이발이 지금 마이너스 110에서 150 사이를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탑독이긴 하다만 그 정도면은 저는 솔직히 전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은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예,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뭐 맞아요. 좀 그래봤자 60불 뭐 70불 차이. 저도 어. 거의 비슷하다 봐요. 한 55%와 45% 정도의 차이일 뿐. 예. 거의 비슷하다고 봐가지고 놀랐어요. 아마 조슈아반이 저번 경기에서 응. 되게 잘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라운트리처럼 음. 그 전 경기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네. 보통 이게 저희가 배팅이 가다 보니까 아마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의외긴 해요. 그리고 그 경기를 되게 화끈하게 끝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인 것 같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놀다가 2주 반 숏 노티스가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풀캠프가 이어지면서 2주 반 숏 노티스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당- 저는 경기 후라면은 차라리 놓은 게 나아요. 음, 촌 노티스 같은 경우는 그쵸. 실제로 이거는 제가 믿는 트레버 위트만이 한번 왜냐면 2주 남기고 3주 남기고는 의미가 없다. 음, 저스틴 게이지랑 그래서 놀았어요. 음, 그리고 그 놀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운동하고 볼 게임하고 수영하고 예, 그냥 그런 것만 했지 뭐 트레이닝 캠프를 한다? 그 트레버 위트만 말 될 것 같냐? 음. 예,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주로 솔직히 그 선수가 기존에 가진 습관이 안 나오고 이건 또 다른 얘기 김동현 선수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나올 기술들은 3년 전 옛날에 훈련에서 한 게 나온다. 음. 3년 전 연습한 게 오늘 경기에 나오는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 동의해요. 그러면 약간 뼈 때리는 말로 음. 기말고사 3일 전에 벼락치기 한다고 될 거 아니다. 네, 상관없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잘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조슈아 반이 아무리 좀 압도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음. 이게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체에 많은 피로도를 누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렇다고 2주 반 동안 계속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음. 과연 그 리커버리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이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음. 조슈아 반 선수의 국가가 어떻게 보면 좀 빈민국이잖아요. 네. 과연 이런 스포츠 사이언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커버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까도 사실 걱정되긴 해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나라만 해도 막 80년대, 90년대 막 스포츠판 보면은 진짜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헝그리 정신. 예. 네. 근데 과연 조슈아 반이 이거를 리커버리 프로세스를 잘 거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긴 해요. 음. 근데 이해는 합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랭킹 1위면 당연히 받아야죠. 급하든 안 급하든. 네. 어디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 로이발 같은 경우는 그냥 랭킹 1위도 아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러운 플라이급이거든요. 먹이사슬 중에서 가장 탑에 있다고 생각해서. 브랜든 모레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솔직히 그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피게르더가 사실 가위바위보 싸움 같이 있으면은 진짜 바위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위랑 보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피게르더가 나와가지고 예, 그 왜냐면 모레노도 잡혔고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판토자와 모레노는 인간 상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위랑 이제 보자기만 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조시아 반이 이변을 일으키면은 사실 좀 좋은 그림 나오죠. 맞죠. 예. 근데 이제 로이발은 체력이 진짜 좋고 맷집도 좋고 네. 그런데 저 아까 얘기한 거랑 또 계속 상충되는 내용인데 네. 조슈아 반이 이 압박을 다 견뎌낼 수 있을까? 왜냐면 어쨌든 체력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압박형 타격가인데 네. 아까 아시다시피 압박형 둘 다 압박형인데 음. 압박에서 밀리는 순간 둘 중 한 명이 압박에서 밀리는 순간 자기의 게임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시아 반 같은 경우는 전진을 하면서 타격을 찔러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로이발 같은 경우가 뒤로 밀려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밀리잖아요. 거기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건 로이발이고, 예. 조시아 반 같은 경우 밀리면은 저는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 음. 완전 공감하는 게 음. 플랜 B로 가는 거죠. 플랜 A는 둘 다 잘할 거예요. 플랜 B에서 아마 격차가 벌어질 건데 네. 저도 군님이랑 똑같이 플랜 B에서 조슈아바는 해답을 못 낼 거고 음. 로이바는 해답을 낼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전 브랜든 로이발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로이발에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괜히 랭킹 1위가 아닐 거예요. 음. 예. 그 다음 경기 비닐 다리우시와 헤나투 모이카노가 드디어 맞붙습니다. 이 네. 경기가 원래 저번에 붙기로 했어야 됐는데 사루키안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모이카노가 마카체프와 경기를 하게 되고 다리우시만 거기서 피해를 봤죠. 그럼요. 뜬금없이 경기를 못 하게 되면서 내 상대 어디 갔어? 네.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UFC가 그래 그래도 너 열심히 감량까지 해줬으니까 모이카노랑 다시 하게 해줄게 해서 이제 모이카노랑 다시 경기를 합니다. 음. 랭킹으로 따지면 비닐 다리우시가 9위
모이카노가 10이기 때문에 뭐 되게 클로즈한 파이트일 것 같아요. 네. 예, 양상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다리우시는 이제 잠깐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올리베이라와 사루키안에게 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했죠. 사실 다리우스는 천천히 쌓아 올리는 맞아요. 파이터였고 그리고 타격도 괜찮고 그라운드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잖아요. 육각형 파이터였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닌자 같은 모습 보여줬죠. 안 맞아요. 보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거는 아무래도 2021년이나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일 거예요, 아마. 예, 토니 퍼거슨을 잡고 예, 테슬라 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잠깐 저것마저도 좀 오그라든 느낌이다. 예, 약간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에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많이 기량자. 꺾였죠. 아.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건 되게 찬찬히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거의 롤러코스터 마냥 근데 훅 떨어지는 게 진 선수 두 명이 장난 아니에요. 예. 전 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음. 떨어뜨리는 건 아싸 잘 됐다 하면서 약간 명분 찾듯이 떨어뜨리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나 그래도 나름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몰랐지만 긴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7만 쳐낼 만한 선수들은 다 쳐냈어요. 예. 옛날에 아마 이제 거의 한 2015년부터 뛰고 있으니까. 어. 오히려 모이카노가 캐릭터성이 좋아서 제 말은 과대평가라는 게 아니라 음. 캐릭터성이 좋아서 연승 행진에 비해서 좀 확 뜬 느낌이 있죠. 네. 근데 모이카노는 확실히 재밌긴 하더라고 캐릭터성이 맞아요. 뒤늦게 터지긴 했는데 예. 이 머니 모이카노로 제2의 전성기를 열었죠. 네. 예, 모이카노도 아마 나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다리우시도 나이가 조금 있긴 해요. 둘 다 조금 나이가 있는데 다리우시가 확실히 노안이라 그런지 예. 완전 베테랑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퇴물 이미지? 예. 그리고 아, 이미지가 워낙 점잖아서 맞아요. 예. 예. 근데 모이카노는 약간 젊게 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브라질리안의 흥이 있고. 근데 아마 모이카노가 한 살인가 더 많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어쨌든 둘이 비슷해요. 둘이 나이가 굉장히 한 35, 36 이런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이제 둘이 동갑이네. 36이네요. 예. 경기 스타일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하셨다시피 음. 다리우시는 그래플러 기반 육각형 선수 좀 맞아. 빠질 뿐이지만 예. 뭐 하지만 크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진짜 무난해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로우랭크 선수들한테는 까다롭게 다가왔죠. 예. 감록 같은 선수들한테. 아, 그리고 압박도 진짜 많고 맞아. 점잖게 사는 것처럼. 예. 근데 모이카노는 약간 전 굳이 얘기하자면 찰스 올리베이라랑 약간 비슷한 느낌? 체형도 비슷하고 약간 스타일도 무에타이 베이스의 선수다 보니까 주짓수 잘하고 내려가면 네. 하지만 레슬링을 잘 못하고 음. 그래서 다리우 씨가 여기서 반대편에서 조금 언급해주고 싶은 게 다리우 씨도 사실 주짓수 베이스예요. 맞아요. 근데 레슬링을 잘하는 주짓수. 음 레슬링 괜찮아요, 다리우 씨가 생각보다. 타격이 오히려 좀 떨어지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조금 그걸로 극복을 하나 봐요, 레슬링을. 음 모이카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타격 같은 면에서는 이제 다리우 씨보다 저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다리우 씨가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도요. 예. 전 만약에 다리우 씨가 타격에서 당연히 밀릴 거고 음. 이거를 주짓수 싸움이 아니라 음. 그래플링 싸움으로 몰고 들어가면 다리우 씨가 무난하게 3라운드 반장이 판정승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잘 깔고 다리우시 같은 경우가 그리고 감로 잡은 거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확실히 검증됐다고 생각해요. 예. 예, 뭐 사루키안전에서는 사실 KO가 나온 거라서 이거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모이카노 같은 스타일이 음, 이슬람이 올리베이라 잡듯이 음. 다리우시도 모이카노를 그렇게 약간 좀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다리우시가 지금 좀 내려가는 추세기는 하지만은 저도 그 무난한 선수들이 가진 매력이 이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졌을 때 사실 다시 올라오는데 매력이 없어요. 예, 큰 무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리우시의 예. 승리 점치고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다리우시 not easy money 아, 이거네요. 무난하게. 예. 예. 이제 코메인 이벤트 알렉산드레 판토자와 카이카라 프랑스가 붙습니다. 전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사실 저는 브랜든 로이발이 붙거나 모레노일 줄 알았는데 저도 로이발 순서긴 해가지고 모레노는 일단 잠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예. 카이카라 프랑스가 근데 저번 경기에 얼색과의 경기를 해서 음.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네. 아마 그게 좀 영향이 간 것 같긴 한데 전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얼색이 지금 좀 얼타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얼색 잡은 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싶긴 해요. 물론 이제 얼색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음. 얼색이 뜬 게
판토자와의 경기에서 그때 랭킹 11이었나 10이었는데 네. 이게 왜 10이랑 하지 판토자랑 했는데 그때 되게 잘 싸거든요 생각보다. 어떻게 네. 보면 이길 뻔도 했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 케이스인데 음. 저는 지금 2연패 중이잖아요. 음. 전 그게 오히려 좀 흔히 얘기해서 거품 같거든요. 얼세게?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전 카이카라 프랑스가 얼색을 잡은 게 막 압도적으로 잡은 게 와 얘가 엄청 잘해서 얼색을 잡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얼색이 거품이 꺼졌어요. 그 칼카라프란스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언더독이었어요. 예 맞아요. 좀 저는 살짝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세게 그 승리 점치신 분들이 하는 말들은 칼카라 프랑스가 스피드가 워낙에 좋지만 얼색이 조금 더 클린한 음. 복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서 그냥 강과 강이 부딪히면은 조금 더 나은 쪽이 이기지 않겠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슬러를 잡는 건 레슬러고 타격을 잡는 건 타격이다라는 논지의 얘기인데 칼카라 프랑스가 그런 면에서도 얼색과 경기에서도 언더독이지만은 자기 흐름을 가져오면 잘해요. 그래서 판토자와의 경기에서도 저는 그 카이카라 프랑스가 스피드를 자기 흐름으로 가져오는데 좀 유용하게 쓰면은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의 흐름을 들어보시는 분들 알겠어요. 저는 약간 판토자의 승리를 살짝 점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데 아, 판토자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음, 판토자가 되게 테크니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테크니션 치고 난전을 즐긴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 스피드로 찌르고 들어오면은 좀, 예. 예. 그리고 물론 자기도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이 되게 좋은 편이라고. 인정해요. 예. 맞는 말. 근데 플라이급이잖아. 근데 언제 깨질 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아, 나이도 많은 편이잖아요, 사실. 많은 편이죠. 예. 루키 플라이급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 편이죠. 많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맞아왔고 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난전에서 안면 허용이 많이 됐는데 맷집으로 좀 압박을 뚫고 가는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 네. 카이카라 프랑스가 사실 되게 펀치 파워가 좋은 선수고 좋아요. 예 스피드도 좋아요. 맞아요 그런 선수잖아요 사실 어, 그래서 이게 잘하면 여기서 좀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느끼고 어, ESPN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카이카라 프랑스를 Don't blink fire 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어,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선수의 유형이다 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이거 판토자 만약에 그냥 예전처럼 대놓고 들어가다가 한 방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음. 예, 그게 샤노멀리가 무서운 것처럼 네. 한 방. 근데 판토자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지 네. 이번 인터뷰에서 자기 스트렝스 훈련 되게 열심히 했고 음. 이게 그래플링에서 되게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레슬링으로 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레슬링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판토자 음, 측에서 예. 분명히 아마 그게 전략적인 요소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판토자가 이길 것 같은데 음. 레슬링을 섞지 않으면 네. 진짜 돈 블링크 눈 깜짝할 사이에 KO가 나올 수도 있다. KO가 나올 수 있다. 음. 예. 저희 마지막 경기 프리뷰 한번 해보죠. 네. 이제 넌랭커 일리아 토프리아 이거 왜 아직도 업데이트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존 존스는 확실하게 빠르게 해주면서 토프리 아직도 넌랭커예요. 그리고 마카체프 아직도 라이트급 챔피언이에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 웃기긴 어찌도 웃긴데 네. 넌랭커 일리아 토프리아와 찰스 올리베이라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라이트급의 교통체증이 풀렸고 여기서 라이트급 챔피언이 가려지게 됩니다. 네. 단 한 번도 이제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굉장한 탑도 우리 예. 토프리아가 저 이거 나왔죠. 얘기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고 음. 좀 진지하게 이제 프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직 랭킹이 없잖아요 토프리아가. 네. 다음 주면 이제 승리랑 상관없이 토프리아 랭킹이 나올 거예요. 네. 만약에 진다면 올리베이라한테 진다면 네. 랭킹 몇 위로 랭크 될 것 같으세요? 계속 논랭커로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4위요. 어, 할로웨이를 잡았기 때문에. 할로웨이가 지금 4위일 거예요. 아마. 전 갑자기 1위만 두지 않는 이상 예. 네, 왜냐면은 납득할 것 같아요. 포이리에도 곧 은퇴하는데 뭐. 그렇죠. 예. 4위 줘도 뭐. 예. 그럼 왜냐면은 저는 이게 4위를 제가 준다고 하면은 전 4위 안 줘요. 근데 이제 UFC 이제 신규잖아요. 또 신규 사랑을 받고 있고 때문에 이렇게까지 총애를 받는데 그 정도 주지 저도 않을까? 한 4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자꾸 패디 팬블렛 언급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거 사실 프리뷰긴 한데 토프리아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토프리아가 지금 이것저것 똥을 뿌리고 있어요. 어디 가든 올리베라랑 얘기를 해야지 올리베라 얘기는 안 하고 패디 팬블렛 언급하고 뭐 마카체프 무서워서 올라갔다 쫄티 약간 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서. 오늘은 사루키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내 백업 파이트로 들어온 거 어, 진짜 큰
실수라고. 좀 얼타게 하는 약간 토프리아가 지금 똥을 엄청 뿌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실력이 뒷받침이 되긴 하는데 좀 기분이 짜친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예. 약간 코너 맥그리거가 쳤던 분탕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유쾌해요. 토너는. 네, 토너는 되게 유쾌하거든요. 근데 토프리아는 되게 지금 짜치게 굉장히 맞아요. 하고 있어요. 듣고 나면 좀 어, 기분이 묘해요. 뭐지? 맞아, 약간 딱그 표현. 어, 뭐지? 이런 느낌이고. 재미도 없고 뭐 근데 코너 맥그리건 좀 다른 게 같은 얘기를 해도 하더라도 음. 아, 쟤 웃긴 놈이네. 이러고 그러니까 말고 유쾌하잖아. 예. 응. 아, 쟤 웃긴 놈이네 하고 이러고 마는데 아, 참 이것도 저는 사실 이 찰스 올리베라와의 경기도 음. 굳이 토프리아가 확정이라면 네. 찰스 올리베이라보단 사르키안이 맞다고 보는데 음. 뭐 우리 왕자님이 막 그러니까 자기가 적합한 선수를 고른 거예요. 하고 싶은 선수를. 예. 어. 뭐 프리뷰 한번 해보죠. 만약에 다음 주에 지면 저희가 특집 하나로 이게 한번 또 시원하게 깔 거기 때문에 그 올리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인생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제작 중이래요, 지금. 아, 자기 자, 인생 영화가요? 영화를 그러니까 인생을 영화로 만든 다큐 아닌 음. 이제 영화가 나온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 어. 아, 그래요? 그럼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아니 뭐 지는 것도 뭐. 야, 어쨌든 이겼으면 좋겠네요. 마무리가 좋아야 되니까. 음. 찰스 올리베이라 나이가 많긴 하니까. 근데 저는 이번 경기 뭐 스포 아닌 스포 하자면 음. 찰스 올리베이라가 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쉣. 아쉽긴 하지만. 저는 찰스 올리베라의 타격기나 모든 그런 최근에 파이팅 스타일들을 보면은 올리베이라가 확실히 토프리아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상대예요. 예. 오소독스에다가 이제 턱이 들려 있고 그 다운도 잘 나고 그 파고들기 되게 좋은 무에타이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주짓대로고 넘어지는 순간에는 확실히 그리고 토프리아가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타격가들과 달리 토프리아가 그라운드 그 GMP 그라운드 파운딩 날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KO도 많이 냈죠. 예. 그 상황에서. 그래서 완전히 만약에 토프리아한테 좀 적합한 옷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했을 때 UFC가 아 얘한테 이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이 스타일이 좋은데 해서 뽑은 게 올리베라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저는 올리베라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올리베라가 이런 극상성과 이런 시급한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좀 기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다운이 났을 때도 항상 뭔가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지는 파이팅을 봤을 때는 서브미션에서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토프리아가 저는 사르키안이랑 하면은 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리베라가 사르키안이랑 했으면 제가 5라운드 했으면 저는 올리베라한테 줬을 거예요. 5라운드 갔으면. 네, 3라운드라서 사르키안한테 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리베라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위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심판이 올리베라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바로 스탑하지도 않을 거고, 올리베라가 이제 가드에서 조금만 버텨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뚜까 패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올리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세요. 파워가 좀 셉니다. 예. 빠따가 어디 가서 약하다는 빠따 못 들어요. 단지 이제 턱이 약해서 그렇지. 예. 토프리아처럼 이렇게 막 KO 하이라이트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서도 그래도 이제 펀치 파워가 약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쉽지만 저는 오히려 좀 토프리아가 이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게 맞는데 예. 전 다 공감하거든요. 음. 근데 딱 한 가지 공감 못하는 거. 딱 하나. 나이가 많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전 없을 것 같아요. 저 음. 다 공감하거든요. 음. 근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저는 그거는 없다고 보고 음. 아, 전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아까 정말 얘기하신 거잖아요. 토프리아에게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음. 어떤 가죽이 제일 좋을까? 음. 게이치? 안 돼. 사루키안? 더 안 돼. 딱 맞는 옷을 가져왔어요. 아주. 오케이. 저놈 가죽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토프리아 왕자님이 좋아하겠다. 아, 해서 이제 사냥을 해서 잡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자의 가죽이 좋아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토프리아가 뭐 깔아주는 경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토프리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근데 진짜 극상승을 예, 가졌어요. 만약에 라이트급에 예전에 찰스 올리베이라가 음. 포개첸을 다 이기고 이슬람 마카체프만 남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처럼 진짜 1황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토프리아를 붙여줘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을 떠나서. 아, 왜냐면 지금 붙을 사람이 올리베이라가 1황이니까 붙을만 하다는데 음. 사실 구님이 되게 잘해주셔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이긴 하지만 음. 지금 붙어야 될 상대가 꽤 많았잖아요. 부패처럼. 네.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찰스 올리베라를 골랐기 때문에 음. 저는 순서적으로도 사루키안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순서적으로는 저는 사실 패디 핀블렛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죠, 어서. 저는 제가 말한 순서라는 건 챔피언전을 해야 되는 아, 순서는 타이틀 샷 순서로. 예. 아, 예. 예, 맞아, 맞아. 전 사루키안. 왜냐면 일단 토프리아가 박혀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니면은 차라리 저는 사루키안 올리베라 이렇게 가도 예. 할 말 없었을 것 같아. 저도 할 말 없는데 응. 뭐 왕자님이 하고 싶다니까. 예, 하고 싶다니까 일단 해야죠. 뭐 어떡해요. 지금 알렉스 페레라도 어떻게 보면 잠깐 내려앉은 상황에서 UFC 간판 얼굴이 없는 상태잖아요. 맞아, 예. 맞아요. 예. 오말리도 졌고. 다들 이제 털복숭이만 보고 있으니 예. 근데 털복숭이들은 사실 캐릭터적으로 간판이 되기 좀 힘들고. 재미도 없어. 예. 그렇다고 오말리를 올려보내기엔 예. 좀 약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프리아가 이길 것 같아요. 토프리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지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 상황이 아닌데 좀 받은 게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토프리아의 실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프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UFC 317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행이나 전체적인 팟캐스트가 다소 어수선했는데요. 이 점 제가 사과드리면서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정리되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